안녕하세요. 파워인터뷰인의 신경은입니다. 지난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중소제조기업, 그리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인천산업진흥협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파워인터뷰인에서는 이곳의 초대 수장이자 취임 이후 누구보다 큰 꿈과 큰 비전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신 김성철 회장님을 만나봅니다. 회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아닙니다.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많이 바쁘시죠? 예, 저야 당연히 바쁘게 지내고 네. 있습니다. 제가 벌써 10년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네. 대변인을 해오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지나고 벌써 상인연합회를 초대 그리고 2대째 회장을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회장님께 그 바톤을 넘겨주시고 예, 네. 지금은 이제 또 인천산업진흥협회를 준비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또 저희가 오늘 인천산업진흥협회 회장님으로 모셨잖아요. 예. 그만큼 우선 인천산업진흥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듣고 싶거든요.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당연히 뭐 산업진흥협회라고 하면 당연히 생소하실 겁니다. 제가 이제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약 한 3년 정도를 3년이요? 예, 준비를 했고,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. 여러 가지 해오면서. 그래서 지금 이제 사단법인 인천산업진흥협회를 만들었으니까요. 그럼 뭐 지난달 뭐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제가 10년 전 최초의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를 한 5-6명의 회장님들을 모시고서 네. 지금의 그 상인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힘든 소상공인 단체가 진행해오면서 하다 보니까 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단체가 있어야지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상인연합회장직을 이제 임기를 끝내고 네. 이 협회 쪽으로 지금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. 이미 뭐 지역별로, 업종별로 다양한 연합회가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단체를 설립하시게 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. 물론 이제 단체들은 많아요. 네, 많죠. 네.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네.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연합이라든가 그리고 상인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나 그런 단체들은 현재 이제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진짜 기초로 해서 네. 많이 잘 돼가고 있는데 그게 조금 소외되는 이제 그 미처 영세한 손길이 닿지 않는.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또 있어요. 그리고 네. 단체들이 이제 자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도 그걸 갖다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힘든 게 있는데 이제 그러한 단체들을 저희가 이제 좀 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단체가 지금 현재 25개 단체를 같이 네. 모아가지고 그 산업진흥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면 또 인천산업진흥협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. 예, 지금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거라면은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라든가 국제도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지금 지도가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지도가 안 바뀌었지만은 현재 그러한 정도로 지금 바다를 메꾸면서 땅을 해가지고 지금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돈이 있는 그 대그룹 뭐 그룹이나 그리고 이 대형마트들은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영세 상인들은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. 힘들죠. 예, 뭐 대부분 평당 뭐 한 1,000만 원이 넘는데 그때 그런 땅을 갖다가 어떻게 뭐 소상공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그 인천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그 문화관광형 멀티프라자를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을 잡고 인천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들어가야 하고
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드는 그 소상공인 팀들도 그리고 그 제조 기업들 하고 이제 그 소비자들하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예. 또 처음에 이 초기 사업에는 또 예산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어떠세요?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천시가 재정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. 거의 지금 10조 원에 달하는 그 지금 예산이 지금 적자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또 우리 그때 한참 그 우리 송 시장의 그 정책적으로 그 뭐 지금 현재 9조 원의 그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걸었지만은 지금 더 늘어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저는 이게 그 산업진흥협회를 만들면서 3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 송도에 있는 그 국제문화관광형 멀티플라자를 만들 때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에 그 중앙 당에 이제 대표들하고도 좀 만나고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그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좁은데 땅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뭘 지을 수 없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투자 좀 우리한테 좀 예산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당 대표들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인천시에서 땅을 갖다 일단 내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게 되면은 그때서는 문광부나 그리고 직영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전 안상수 시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진행을 해오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또 송 시장하고 이번에 얘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원활하게 지금 경제청에서도 지금 그 인벌련에다 컨설팅을 줘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또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. 또 그만큼 또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그런 희망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문화관광 시장 이제 멀티플라자 같은 경우에 생기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지금 그 물류센터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 사업 그리고 컨벤션 사업 그리고 이제 또 플라이마크 인증 사업이라든가 그 사회적 기업까지도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마 그 앞장서서 우리 협회에서 굉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.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. 이렇게 큰 단체를 이끌어 가시다 보면은 좀 힘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여러분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잘 추진하기 위해 그런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어떠세요? 그래서 이제 그 상인연합회를 만들 때는 무에서 유를 네. 진짜 굉장히 힘들게 진짜 외롭고 이제 힘들게 걸어왔는데 그나마 이제 그게 이제 상인연합회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산업진흥협회를 만들기는 좀 굉장히 쉬웠습니다. 이제 왜냐면은 상인연합회를 제가 이제 그 처음부터 만들어 왔을 때 그 부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인정을 좀 받고요. 신뢰를 얻으시고요. 그래서 그래도 상인연합회장이 이걸 만들었고 뭔가 한다고 할 때는 그 단체 회장님들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또 어떠한 그 대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단체가 지금 같이 어우러진 겁니다. 네. 근데 또 이제 초대 회장으로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작년 8월에 취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십니까?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년을 준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해야 되겠다는 거다 미리 또 좀 생각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실 이 법인을 받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인천시에서는 복지 분야 쪽으로는 굉장히 그 사단법인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사실 경제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최초로 이 법인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준비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시고 오래 걸렸고
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계획한 것도 있었고, 근데 그 계획에 굉장히 반영이 잘 됐고, 그리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지난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양한 일을 해오셨고 또 처음엔 힘드셨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 제일 큰 성과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? 글쎄, 뭐 3년 동안 준비는 해왔죠. 해오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진짜 우리 그 단체 협회들이 있는데요. 협회들이 있다면 뭐 이제 그 뭐지 지금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인천에 뭐 익스플레스 이삿짐 전문 그런 협회가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회원이 한 400명 정도 되지만은 실적으로 그 사업자를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30%밖에 안 됩니다. 근데 나머지가 거의 이제 무허가다 본데 그 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애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협회장님들 만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단체가 꼭 필요로 하다 하는 얘기를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여러 또 단체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갖고 굉장히 부각됐습니다.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회장님께서 미처 이제 마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대변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. 네.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야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좀 더 회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네.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제가 회장님 이력을 쭉 찾아봤는데요.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인천상인연합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애써오신 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. 어쩌다가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. 전통시장에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기업의 간부도 네. 있었고요. 또 나름대로 또 사업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뭐 경제 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조금 뭐 쉽게 말하면 뭐 좀 말아먹었다 하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시장에 들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정이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네. 참 그 상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참 그 정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들어 장사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는 그 제가 이제 최초의 그 지금 모래내 시장을 없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. 사실적으로 그 없는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모래내 시장이 장사는 좀 됐는데 도로가 15m 도로다 보니까 굉장히 넓었어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구청에서 이제 그 도로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 형평성이 안 맞다 해가지고 그 시장을 없앤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상인들하고 전부 다 일어서서 그걸 막고 지금의 이제 모래내 시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. 우리도 뭔가 단체가 결성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상인연합회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네.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용현시장, 신기시장, 이제 큰 시장 회장님들을 모시고서 한번 우리 연합회를 만들어서 진짜 큰 목소리를 한번 내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상인연합회는 저는 굉장히 참 좋습니다. 네, 애착이 많이 남아 예, 있으시겠어요. 네. 또 전통시장에 애정이 많으신 분인 만큼 요즘 이렇게 현 상황을 보시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.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또 현실은 그다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고요. 또 요즘에 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도 있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등 추진하는 사업은 많은데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쓴소리도 들리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거의 1년에 한 1,000억을 넘게 전국 시장에 네. 재래시장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주차장 사업도 하고 뭐 배송센터부터 해가지고 뭐
뭐 지금 아케트 사업 이런 분야 쪽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지금 붓고 있는 시점인데 실적으로 이제 그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도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시장 주위에 있는 시장들은 다 네다섯 개는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럼으로 인하고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또 상인들도 또 의식이 좀 바뀌어야겠죠.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기초가 됐을 때 그 기초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좀 상인들이 좀 의식이 좀 깨가지고 대형마트에 진짜 밀리지 않는 그런 어떠한 그 좀 자기 개발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정부의 뭐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그렇죠.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예, 같아요. 그게 네. 중요합니다. 네. 예, 예. 근데 또 이제 인천상인연합회를 처음으로 조직하셨고 또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이 창립 멤버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예.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네.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몸을 담아 오셨잖아요. 근데 예. 그 중에서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좀 보람차고 기쁜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? 뭐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모든 상인 회장들이 똑같습니다. 일괄적으로 자기가 뭐 그쪽 상인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봉사하는 건데 네. 진짜 그래도 뭔가를 진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대전이나 서울 쪽 중앙 쪽으로 다니면서 내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좀 고독하고 괴로웠었어요.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좀 빠지고도 싶고 하기도 싫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인들이 이제 좀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씩 좀 보여주더라고요. 굉장히 고생을 한다.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. 이런 걸 보여주니까 나름대로 또 좀 힘이 실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해놓고서 좀 내가 뜻이 깊다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어쨌든 간에 전국 상인연합회라든가 그리고 인천 상인연합회를 참 내가 만들었다. 그래갖고 지금의 그 단체가 굉장히 부각이 돼가지고 궤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가면 상인연합회 최초 그 설립자가 네, 그쵸. 나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. 네, 처음에는 좀 힘들게 일구셨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의지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께 힘을 주고 있는 단체인 만큼 굉장히 뿌듯하시고 또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뭐 들어요.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근데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요.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전 의식도 투철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근데 감사합니다. 회장님만의 특별한 인생 철학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떠신가요? 글쎄요, 이건 뭐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네. 누군가는 꼭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확고하게 도전을 하고 그걸 뿌리를 내려놓느냐 하는 건데 근데 진짜 그거는 뭐라 그럴까 다른 데 영향을 안 받고 그러는지 진짜 외길을 걸어왔다 생각하면 됩니다.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도전해보고 싶었던 그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성공적으로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게 좀 그게 뭐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외길을 걸어오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꼭 나서야 하는 일에서는 그렇죠.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. 예. 그게 이제 회장님의 인생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볼 수 그렇죠. 있겠네요. 예. 네. 근데 또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잖아요. 어딜 가나 다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. 근데 또 소상공인 분들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하고 싶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진짜 힘듭니다. 사실적으로 저도 이제 그 상인연합회 일을 보다 보니까 지금도 상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지만은 지금 계속 연년 가면 갈수록 지금 매출이 거의 한 10%, 20%, 30%막 매출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이거를 어떠한 계속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.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아쉽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. 그런데 그렇지만 또 나간다고 그래갖고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잘 된다는 그런 확고한 적어도 없고 그러니까
일단 지금 갖고 있는 가게에서 최대한 소비를 좀 줄이면서 영위해나가면 나중 가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그렇죠. 네,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네, 그런 바람을 기다림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좀 더. 언젠가는 봄이 오겠죠? 네, 그렇죠. 근데 또 지금 또 이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예. 이 뜻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평소에는 고마운 점이 있어도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지금 이제 뭐 산업진흥협회를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각 협회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창립 뭐 총회도 창립 저기도 했었고 다 하면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참 뿌듯합니다. 왜냐면은 그런 어려운 단체들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가 돼가지고 인천시 경제 또한 한번 좀 원활하게 일으키고, 네.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차피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그 각 협회 회장님들한테 우리는 성공할 거라 자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저기 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네,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예.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. 예,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묻고 싶고요. 또 개인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을 이 마음속에 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뭐 10년 전 그 인천 상인연합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산업진흥협회도 이제 네.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상인연합회를 만들 때는 10년이 걸렸지만은 네. 산업진흥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3분의 1,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만 지나간다면은 네. 진짜 인천에서 최고의 큰 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인천에 꼭 필요한 인천의 그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1등 단체가 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회장님께서 계획하신 다양한 사업들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고요. 또 1등 단체가 되겠다는 말씀이 무척 인상 깊은데 앞으로 인천산업진흥협회 발전하는 모습도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